대선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한 김에 이쪽을 먼저 좀 짚어볼게요.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잠룡들은 많습니다. 누가 선을 긋고 누가 부상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보면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은 금기어에 해당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탄핵 선고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어떤 잠룡 주자들이 보면 이제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 날짜를 받아놓은 이제 수험생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아마 각 우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캠프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아마 어떤 경선 전략이라든가 어떤 경선 슬로건이라든가 경선 정책이라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정도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누가 그럼 1호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 1호 대선 출마를 누가 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 제 생각에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 1호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보면 다른 경선 주자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독고다이파에 좀 속하거든요. 혼자 예, 혼자 이렇게 네. 굉장히 좀 자기 주장들이 강하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먼저 출마 선언을 1호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 내일 준비해서 할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번 탄핵 그 어떤 전국의 과정을 보면 탄핵 반대했던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적으로 그 탄핵 반대 지지층들이 그대로 모여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경선 주자들이 볼 때도 이 여론 그런 눈치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시화권에 들어오면서 할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조기 대선을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좀 대국민 공약 같은 것도 발표하고 뭐 중도 보수 이념적인 어떤 정체성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선 전략 이재명은 안 됩니다. 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보면 배신자론이 또 돌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만철수 의원이라든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왔던 사람과 또는 김문수 뭐 장관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이제 탄핵에 반대해왔던 그런 의원들 사이에 서로 누가 그런 배신자냐, 이런 것들이 좀 돌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당내 내부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열상을 좀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 치러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일단 당 내부 통합부터 할 것인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언제 어떻게 재설정하고 관계 정리를 할 건가. 아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선 경선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아마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원래 생각대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다고 얘기했다가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었다. 헌재 심판에 맡겨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이제 워낙 지금 이 주자들이 대단히 주자국이 넓어요. 지금 국민이 넓은데 탄핵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요.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주자군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대선이라는 게 지금 파면 때문에,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루어지는 대선인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제하려 해도 말이죠. 근데 어차피 그 얘기를 경선 토론회라든지 국민의힘에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의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심해지고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생기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찐윤 나오고 치윤 나오고 그러면 이건 완전 엉망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그 주자들 사이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 2017년도 대선 때도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받았던 표보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는 이게 더 표가 많았어요. 표가 많은 게 아니라 다 이제 그 평소에 지지율 합치면 또 높았다고요. 그만큼 단일적으로 형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의 여당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 글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거나 다른 뭐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거의 상수라고 보는데, 근데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기본적인 당의 지향에서는 다르지가 않거든요.
다른 정책적인 여러 토론을 하겠죠. 네. 상대방에 대한 뭐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은 그게 아니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당의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네. 노선 투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군에 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지금 강고한데 비명계 잠룡들이 치고 올라올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주자들이 있죠.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네. 김두관 전 지사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고 네. 말이죠. 김부겸 전 총리, 국무총리도 있고 그런 다 좋은 주자군들이고 민주당에는 훌륭한 자산들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이 국면이 이 정치라는 게 어떤 맥락이나 국면 속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무죄 나왔잖아요. 최근에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네. 무죄 나왔고, 그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고, 이 국면 속에서 원래 우리 정치가 지금 몇 년 동안은 윤 전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 적대적 네. 공생 구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훌륭한 후보들이라 하더라도 후보 주자군들이라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그 자신의 어떤 입지를 넓혀가는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단지 이제 거기서 다양성이라든지 역동성의 측면이 좀 훼손될 수 있죠, 민주당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방으로 갈 공산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완책 같은 건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